네, 이 자리에 장애인 봉사단체 곰들이 봉사의 중앙회장이시고 또 경기도 인쇄문화협회 회장이신 김현덕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이렇게 경기방송에 나들이를 해주셨는데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인쇄문화협회 김현덕 회장입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참 우리 김 회장님 이렇게 보니까 직함이 많으십니다. 네. 뭐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경기도 인쇄문화협회 이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 인쇄문화협회는 2001년 5명의 그 발기인들이 그 뜻을 모아서 인쇄들의 이제 권익 보호나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이제 100여 업체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이외에도 지역사회 봉사 나눔 실천을 적극적으로 활동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 회장께서도 이 인쇄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현재도 본업이 인쇄업입니다. 예. 이 경기도 인쇄문화협회, 이 올해로 뭐 창립 11돌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창립 초기부터 우리 김 회장께서는 임원을 줄곧 맡아오셨는데 경기도 인쇄문화 발전과 함께 이렇게 쭉 해오셨다고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좀 상당히 나름대로 소감이나 의미도 상당히 크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인쇄문화협회는 이제 올해로 11돌이 되었는데요. 네. 저의 이제 피땀이 서려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설립 발기인으로서 협회를 만들고 1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무슨 장기 집권하시다고? 명예 욕심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업종이 타 업종보다 더 발전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업장이 현재 이제 고색동 산업단지 안에 있는데 11개 기업이 모여서 협동화 사업장을 만든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경기 첨단 인쇄 디자인 센터라는 사업장이 되어 있고요. 현재도 열심히 사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5분이 모여서 발기인회를 거쳐서 창립을 하고, 네. 지금은 회원수가 얼마나 많이 식구들이 늘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회원이 100여 업체 되고요. 네. 파주는 원래 북부 지역이라 그렇죠. 그쪽에 이제 별도로 단체가 있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인쇄 사업체를 같이 회원사로 주로 이제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회원사들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 김현덕 회장께서는 이제 인쇄업을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인쇄업을 처음 하시게 된 계기가 20년 전에 시작한 문구점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업을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네,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장애인이 아마 취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편견과 홀대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저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족들이 안타까워해서 저한테 이제 장사를 권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이라고 시작한 것이 대학가 앞에서 문구점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학교 앞이다 보니까 문구점에도 이제 복사가 되냐 이런 문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복사기를 들여놨고 복사를 또 하다 보니까 인쇄도 되냐 이래서 이제 인쇄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문구점이 인쇄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 우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장애가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들이 어떤 장애가 있나 이런 궁금증을 하시는데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어려서 1살 돌이 되기 전에 소아마비 장애로 해서 현재 지체장애 2급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몸을 가지시고 또 사실 문구점이라는 게 학생들이랑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죠. 어려움이 크실 텐데 2급 장애인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기에는 좀 벅찬 일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장애인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구점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막상 이제 취업문을 두드리니까 그 이제 연락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만 한 10여 차례 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가족의 권유로 이렇게 돼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나름 이제 그 이후부터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장애인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사회활동 천연병, 그러니까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큰 벽을 느끼셨고, 네.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말씀을 안 하시면 얼마나 고난의 경험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협회도 이제 발족하시고 이제 창립을 하시게 된 게 아니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현재 이제 추진 중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협회의 역량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 인쇄업은 그 IT 산업이 발달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인쇄 산업이 이제 그 쇠퇴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업계에서도 이 IT 산업과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이제 요즘에 뭐 그 전자책이라든가 유북, 엠북 쪽으로 해서 사업의 이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또 그 인쇄업이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직지라는 그런 그 활자에 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책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인쇄 산업이 낙후되었었는데 저는 임기 중에 그 수원 남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인쇄 출판단지를 만드는 것이 제 이제 그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많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파주 지역에 지금 출판문화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른 예, 그거는 이제 국가산업단지라 해서 이제 대기업 형태의 이제 인쇄 출판 그 사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거고 현재 이제 그 저희 수도권을 비롯해서 각 지방에는 이제 그 영세 규모의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세 규모의 사업장들은 이제 그 시내 곳곳에 그냥 작은 규모로 이렇게 있는 것을 저는 한 곳에 이제 집적화해서 그 생산성이나 가격 경쟁력을 좀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새 한간에 이렇게들 보면 이제 IT 산업이 발전되고 요새 하여튼 뭐 스마트폰이다 뭐 이래서 이런 IT 기기들이 발달되면서 인쇄업 이렇게 페이퍼를 인쇄업이라는 게 사실 페이퍼와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페이퍼 관련된 이런 활자체 이런 산업들이 좀 그 하향세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거든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인쇄 산업은 그 이제 쇠퇴해가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평생 그 인쇄 산업은 없어질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양이 이제 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IT 산업과 그 융화가 돼서 종이 인쇄물이 그 줄어드는 현상이고 이제 인쇄의 모든 그런 부분들은 그 쇠퇴돼 같이 않는 양은 들을지 모르지만 그 문화라든지 그 기술은 더 오히려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글을 많이 쓰고 종이로다 글씨 쓰는 연습들을 많이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이 인쇄업도 다른 직종과는 좀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고민 역시 뭐 인력난이다. 이제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의 어떤 하향세 이런 것도 가지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뭐 그 인력난 해결책은 뭐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뾰족한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협회 활동 10년 차가 넘으면서 저희 자체 인력을 좀 그 창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이제 수원시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역 뭐 일자리 맞춤형 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그 현장 그 실무형 그 인력을 40명씩 배출하고 있고요. 올해로 그 사업이 이제 2년째 지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실무형 그 전문 인력이 배출됨으로써 저희 인력난은 다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체로 인력난 딴 데서 이렇게 수급할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좀 이렇게 육성해내고 양성해내는 그런 일을 좀 하시겠다. 참 그 괜찮은 생각이고 큰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집적하는 일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고 오셨을 텐데 우리 김 회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협회 일을 하시다가 보면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은 그동안 어떤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단체를 이끄는 그 리더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인 2역, 즉 뭐 사업도 해야 되고 협회도 리더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저를 또 바라보는 회원사들의 어떤 성원이나 그 격려 덕분에서 그 힘든 부분을 많이 그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협회 그 회원사들을 통해서 같이 네네. 소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받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채찍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그렇죠.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네네. 그 젊어서 고난을 겪어서 그런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전부 선인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어려운 게 이제 인쇄업인데 지금 네. 경기도 사실 전반적인 경기가 지금 가라앉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쇄업도 뭐 경기가 이렇게 화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선거 맞습니다. 때가 돼서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거 그 인쇄물은 네. 그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별 문제가 지역 선거 아닌다면은 그 지역에서는 선거물을 이렇게 그 만들고 제작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기가 좀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그럼 지금 뭐랄까 인쇄업의 지금의 실태, 현주소 이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인쇄업이 이제 그 컴퓨터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하루에 뭐 한두 업체씩 계속 그 업체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전문 기술을 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저희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청에서 이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조합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4년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어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도 그 인쇄업 전체 업종 내에서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크게 많이 크죠. 있네요. 전체 지금 경기도 내 그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회원, 지금 아까 회원수는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랬는데 인쇄업 규모로 따지면 엄청 더 많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큰 규모, 작은 규모 이렇게 모두 합쳐서 인쇄업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3천여 채. 그렇습니까? 네. 뭐, 인구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네. 3천여 개의 업종이라면 회장님 하실 일이 진짜 어깨가 무거움을 매일매일 느끼시겠습니다. 아주 어깨 무겁습니다. 예. 앞서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김현덕 회장께서는 직함이 참 많으십니다. 뭐 사단법인 곰두리 봉사회 중앙회장, 또 수원 첨단 벤처밸리에 있는 경기 첨단 인쇄 디자인 센터의 대표이사, 또 수원 지방산업단지 벤처밸리 회장, 수원 중소기업협회 부회장. 이 참 다 외우시기는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그 직함들이 이 서로 이렇게 뭐 다 우리 회장님하고 연관이 되십니까? 각각의 좀 소개도 좀 있으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물론 이제 그 인과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제 봉사 차원에서 하게 된 거고요. 예. 먼저 그 곰두리 봉사회는 그 1988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장애인도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우리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니까 우리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그 고민하다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동 봉사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곰두리 봉사 대라는 그 명칭으로 창립이 되었고 이어져서 현재 24년째 봉사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이제 봉사 단체고요. 현재는 뭐 다양하게 이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농촌 마을에 가서 이제 임용 봉사라든가 소독 방역 봉사 요 사업은 이제 농림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재능 기부 사업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이 곰돌이 봉사에서 운영하는 이 곰돌이 뭐 판매점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애인 시설에서 그 시설은 저희 그 단체하고 틀리고요. 다른 겁니까? 예. 그 명칭만 그 유사해서 자칫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각각 좀 다른가 좀 똑같은 데서 운영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디 그 첨단밸리 벤처밸리 그 좀 대표이사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좀 일은 또 이 좀 이 인쇄업하고 또 연관이 됩니까? 그 제가 경기 첨단 인쇄 디자인 센터의 이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그 경기 첨단 인쇄 디자인 센터는 그 작은 영세 인쇄 업체들이 14개 업체가 출제해서 만든 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4업체가 이제 공동화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그 사업장이 이제 수원 산업단지 내에 그 수원 벤처밸리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연유로 해서 제가 이제 수원 첨단 벤처밸리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수원 중소기업 협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곰돌이 봉사회가 24년 전 올림픽 때 88올림픽 때 그 만들어진 단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 곰돌이 봉사회 활동을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이런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네, 있었죠. 제가 이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졸업하고도 1년 동안 이제 사법고시 준비를 했었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탓인지 좀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취업문을 두드렸었고 또 그 부분도 이제 벽이 높아서 제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었는데 그 무렵에 그 곰돌이 봉사회가 창립된다는 그런 분들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창립 멤버로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24년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중앙회장까지 하시려면 보통 내공을 쌓아가지고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내공 이렇게 좀 들려주실 수 있는 그 기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 뭐 그 봉사하면은 보통 이제 남을 위한 봉사라고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24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그 보통 사람들이 봉사하면 뭐 시간을 내야 된다, 뭐 어렵다 이런 부분들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봉사하면 향후 저희들이 이제 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 봉사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를 그 대비해서 평소에 우리가 이제 좀 그 젊고 이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를 위해서 현재는 봉사활동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봉사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참 새겨둬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좀 잠깐만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소아마비를 좀 앓으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또 취업부터 여러 가지 그 장벽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문구점을 해오시고 이제 이렇게 지금의 오늘날의 이제 성공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쭉 지금 이제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어떤 그 장애라는 그런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 아니겠습니까? 그걸 딛고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고난 가장 큰 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뭐 제가 그 살아오면서 그 어려운 점들을 많이 그 느끼고 또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저는 그 마음가짐을 그 굳게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성장하면서 이제 제가 장애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그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기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주위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 편견이나 홀대 이런 부분들을 그 그냥 내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극복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고 봐도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평범하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책을 하고 왜 나는 이런가 했고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시지 않았습니다. 참 이건 사실 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모든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인들에게 고난은 항상 있는 건데 그 고난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 김현덕 회장님 이렇게 보시니까 얼굴이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밝으십니다. 예. 또 인쇄업 하시면서 좀 이 봉사활동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외부로부터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가동 표창이나 이런 시상도 수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타셨죠? 네, 좀 탔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상복이 많아서 자랑 좀 해주시죠. 예. 경기도지사상은 수년 전부터 몇 차례 탔고요. 작년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상 탔고요. 올해는 이제 인쇄문화의 날에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 받았고요. 바로 지난주에는 경기경찰청 청장님상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행운도 주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봉사활동도 하시고 현업에서 종사하시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바라고 싶은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 본업이 이제 인쇄출판업인데 인쇄출판업의 어떤 부분 정부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책이 너무 그동안에는 없었다. 근데 하지만 지난 7월에 장관님께서 직접 인쇄산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셔서 향후 5년 동안은 아마 우리 인쇄산업도 부흥기를 맞이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네. 경기도 내에서는 발간실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관이 경기도밖에 없습니까? 지금 16개 시도에서 보면 유일하게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만 갖고 있습니까? 일의 양이 많아서 그런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어찌됐든 그 부분은 인쇄업을 도내에서 영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발간실은 폐쇄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협회와 또 경기도청 간에 협의 조정이 잘 됐으면 하는 열심히 바람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이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주저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많은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 인생은 참 정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살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는 동안 나누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 청취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에 나누며 감사하며 살자. 그럼 다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곰들이 봉사회 중앙회장이시고 경기도 인쇄문화협회장이신 김현덕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현덕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